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천자문 시간입니다. 천자문 오늘은 55번째, 제 55강째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54강째 제가 앞에 여기 걸어놨는데 궁전반울 누관 비경이라는 내용을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궁전이 멀리서 보니까는 궁전이 아주 쟁반에 떠 있는 것처럼 울창한 모습, 아주 화려한 모습, 이런 모습이고, 누관이란 말은 누각과 관대, 즉 누각 궁전에 있는 누각이나 관대가 비경, 새가 날아가는 듯이 아주 놀라울 정도다. 이런 궁궐의 화려한 모습을 지금 멀리서 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자가 이제 벼슬을 하러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오늘은 궁궐에 이제 들어가는, 궁전에 들어가든 누각이나 관대에 들어가든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 새나 짐승, 또 신령, 신선,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또 사하면 그림으로 사 뺏겨 그려놨다. 이 말이군요. 금수를, 궁전에는 금수를 아무 그림이나 그리는 게 아니고 신을 상징하는, 즉 신령스러운 그런 동물들을 그려놨는데, 그런 동물로는 사형물이라 그러잖아요. 용, 대표적인 동청룡, 용, 백호, 남주작, 주작이 봉황이니까는 주작, 그 다음에 거북이는 현무, 이런 금수를 그려놨다 이 말입니다. 화채슬령, 화도 그림 화자니까 그림으로 채색으로 색칠해놨다 이 말인데, 무엇을 색칠하고 그림을 그려놨는가 하면은 설령이니까 신선선자에 신령 령자입니다. 즉 신선이나 신령, 이런 쉽게 말하면 십장생 그림, 이거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즉 궁전이나 누각 관대에 벽과 천장 이런 데 주로 상스러운 짐승, 아까 이야기한 그 사형물, 그런 짐승 그림, 그리고 이제 화채슬령이라는 말은 신선 그림이나 신령스러운 그 십장생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전으로 지금 들어가서 본 그림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자, 그래서 이 전체 설명은 궁전에 들어가는 그림 그려놓은 설명이니까는 간단합니다. 글자를 하나씩 바로 보겠습니다. 도자, 그림 도자. 자, 그림 도자는 원래 그림 도자 정자는 이렇게 쓰죠. 자, 그림 도자 안에 있는 요거. 안에 있는 요거는 마을 비자예요. 이때 이 마을은 저 변방에 있는 마을. 변방 마을비.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마을 비자를 오른쪽에 변방 마을이니까는 골 읍자를 붙입니다. 변방에 있는 마을이니까 아주 누추하고 보잘것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러울 비라 그래요. 우리 비루하다 할 적에 비루 이렇게 쓰거든요. 비루한, 누추하고 좀 정비가 안 된 그런 사나운 변방 마을,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말비에다가 요거 오른쪽에 골읍자 빼버리고 여기 이렇게 테두리를 그린 거거든요. 즉 전쟁을 하러 갈 때나 싸움을 할 적에 이런 지도할 적에 도착하거든요. 이런 변방 마을까지 지도를 그리는 게 아주 필수적이겠죠. 지도 제작이. 그래서 변방까지 전쟁에 대한 좋은 계획이나 계책을 세울 적에 지도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기 위한 좋은 계책, 좋은 꾀. 그래서 이게 계산하다, 도자에는 어떤 일을 도모한다, 계산한다, 꾀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자 볼게요. 자, 지금 사진 할 적에 뺏길 사자인데, 위에는 집이고, 밑에 요거. 지금 밑에 있는 요 부분은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같이 석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그 부집. 자, 까치로 하면은 위에가 집이니까는 까치가 지은 집, 이렇게 되겠죠.
그 부집이라면은 우리 콘크리트 양생 부어가지고 양생을 하잖아요. 똑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모양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런 그 부집이라 하잖아요. 자, 이 밑에는 이 부분은 무엇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모양 보고 어떤 학자는 까치다, 어떤 학자는 그 부집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거든요. 그 부집, 어떤 콘크리트나 쇠나 이런 주물을 붓는다는 뜻이겠죠. 부어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어서 만드는 집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어서 만든 형태이 똑같은 형태에 부어서 만드니까는 뺏기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뺏길사 이렇게 되겠죠. 까치로 해석하면요, 까치집이니까는 새 중에 까치가 아주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마치 기둥 세우고 뭐 하는 사람이 집 짓는 거와 비슷하게 뺏기듯이 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까치집이 문제입니다. 이게 한겨울에 예전에 전주 위에 그 전봇대가 있으면은 전주 위에다가 까치가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까치가 집을 지을 적에 일반 밖에 마당에 있는 쇳덩어리조차도 올라가서 집을 지을 적에 서니까 그 쇠붙이들이 전선에 붙어서 이 정전 현상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한전에서는 예전에 해마다 겨울에 그 까치집을 없애고 전주 바로 밑에 전선 밑에 별도로 사각형으로 생긴 까치집을 지어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마 시골촌에 전주 많이 쓰가 있는 데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게 인인공적으로 까치집을 지어준 게 있었습니다. 자, 사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금자 봅시다. 금자. 우리 날짐승금 그러잖아요. 날짐승. 날짐금자는 요거는 세 개가 위에는 금자하고 흉자하고 그 다음에 발자국 유자입니다. 이거는 짐승 날짐승 발자국 유 여기 되거든요. 자, 요것도 요 가운데 있는 흉활 흉자, 요 흉활 흉자는 새 잡는 그물 모양이었습니다. 그물 모양. 그물을 이제 덫이라고 그러죠. 덫 모양. 원래 새를 잡는 덫 모양이었는데, 그래 갑골문에는 요 글자는 밑에 있는 발자국 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금자도 없었습니다. 이제 금자도 없었고, 단순히 새 잡는 그물 모양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뒤로 소전체로 이제 가면서, 저 진나라, 한나라 쪽으로 가면서, 요런 이제 금자나 또 발자국 유자나 이런 거를 세 글자를 더 합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합친 글자가 날짐승 금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날짐승은 금이고 들짐승은 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금수 할 적에 숫자 보시면은 자, 왼쪽에 있는 요 글자만 해도 가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축, 축자 되고요. 또 가축이라는 뜻은 길러야 되니까는 기른다는 기를 흉자의 뜻도 있고요. 또 짐승 숫자의 뜻도 있습니다. 요 글자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의 변형은 원래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요게 단자. 요 단자는 요거는 동물을 잡는 그물 모양이거든요. 덫 모양. 이것도 이제 뜻이 몇 개 있습니다. 덫 모양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호탄자는 개인용, 공격용 무기도 되고, 수비하는 방어용 무기도 되고, 그래서 개인용 무기니까, 그래서 이걸 호탄이에요. 단독을 할 때 호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의 변형체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옆에 이제 오른쪽에 개견자가 따라간다는 건 요거는 사냥개가 되겠죠. 사냥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옆에 사냥개를 따리고 또 짐승 잡는 덫을 도구를 가지고 사냥을 한다. 여기서 잡히는 동물이 들짐승, 네 발 달린 짐승 잡으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짐승수, 금은
날짐승, 세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화자 보겠습니다. 그림 화자는 요렇게 생긴 글자가 또 요런 게 있습니다. 글 서자도 있고요. 또 낫주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글자인데 전부 부수가 다릅니다. 부수가. 자, 이 부수가요. 앞에 있는 요거는 요게 밭전자가 부수고 밭전자는 지금 이 글자 가운데 있는 요 밭전자가 부수고 글 서자는 밑에 있는 가로왈이 부수입니다. 요거는 낫주자니까는 안에 있는 해일이 부수고요. 위에 있는 거는 다 율자입니다. 요거. 붓이란 거는 이거는 쓰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붓이란 뜻이고. 그럼 요거는 밭 경계를 나타냅니다. 밭 경계. 이렇게 하면 이게 밭 경계 강자거든요. 요거를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밭의 경계를 붓으로 그었다. 그래서 원래가 이게 끊는다는 뜻입니다. 걸 획자입니다. 걸 획. 즉 우리 논어책에는 요 글자가 다 걸 획자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낫주자는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낫하고 요거는 걸 쓰잖아요. 걸하고 요런 거를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걸서 할 적에 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걸이란, 그죠? 걸서자에 딱 나옵니다. 위에 있는 요거는 서기, 붓이니까 서기, 밑에 가로발은 말하기 이 되겠죠? 이게 걸서니까 걸은 서기 플러스 말하기 이렇게 됩니다. 걸이. 자, 그러면은 한글은 우리가 지금 쓰고 말하는 게 한글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한글이니까 우리가 쓰고 말하는 것이 한글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말하는 데는 오리지널 한글도 있고 세종대에 맞는 한글도 있고 그 다음에 한자어도 있죠. 70%가 한자어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한글, 요 한글이 있으니까는 요는 우리 글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 쓰는 글에는 한글도 있고 또 한자도 있고 그다음요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외래어가 있겠죠. 외래어는 몇 프로 차지 안 하고 한자가 지금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으면서 우리말화 되어버렸습니다. 한자는 중국 글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래어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착이 되면 외래어는 그냥 우리말화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화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앞으로는 우리 글이다. 우리가 쓰고 말하는 글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전 보시면요. 우리 사전에 실려 있는 것 중에 한자가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적에 대부분이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은 대표로 외래는 얼마 안 되니까 한글 플러스 한자 하면은 우리 글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낮이 뭐냐 이러면요. 낮은요. 보십시오. 요 밑에 요거 하면 아침 단자잖아요. 아침 단자는 지평선 위에 이렇게 해가 뜬 거거든요. 자, 옛 사람들이 시계가 없을 적에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그죠? 자,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게 규표를 씌워가지고, 규표. 자, 동쪽에서 해가 딱 뜨면은, 그죠? 해가 뜨면은 요 그림자가 요렇게 비치겠죠? 해가 자꾸 요렇게 올라가서, 그죠? 그림자가 자꾸 요렇게 짧아지다가
정오가 되면은 한가운데 오면은 딱 이렇게 수직선이 되잖아요. 그럼 또 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넘어가면은 또 그림자가 이렇게 되겠죠. 즉 이 말은 해가 지평선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요 그릴 수 있는 붓으로 요 그릴 수 있는 요 사이를 낮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낮주자. 요렇게 요 그림자 길이를 그림자 표시를 다 그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낮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이 순수 세종당이 만드는 순수 한글만 있는 게 아니고 70%가 한자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는 지금 우리가 한자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한자가 중국말이 아니고 중국은 지금 중국어를 쓰지 한자를 안 씁니다. 물론 한자에서 줄여가지고 간체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어를 쓰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원래 만드는 원리 뜻 글자인 한자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 우리말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자가 중국말이다, 뭐 어렵다 이게 아니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글이니까. 우리 글, 우리가 쓰는 거니까는 우리가 쓰고 말하는 게 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말하는 글은 세종대에 만든 한글 플러스 한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글로만 표기를 하다 보니 뜻글자인 한자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한자로 안 쓰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게 지금 우리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화채자, 그 다음에 채색할 때 채자는 위에 이거는 손톱 조자예요. 이거는 손 모양, 밑에는 나무목, 즉 나무 위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손이 올라가 있는 모양. 이걸 캘채라 그래요. 또는 나무에 열매를 따니까는 딴다, 딸채라 그러고요. 오른쪽에 트럭삼은 우리 저번 시간에 트럭삼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햇빛, 빛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채색, 색채, 트럭삼이 빛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트럭삼이 들어가면 틀이란 뜻 외에도 그 중에 이 채색할 때는 햇빛을, 빛을 이야기합니다. 즉, 햇살이 밝은 날에, 그죠? 열매 색깔이 더 확연하고 더 선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빛채, 채색채, 이렇게 쓰이고 있죠. 자, 신선선자는 두 가지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매산이니까 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요거는 하늘로 올라갈 천자입니다. 요거는 산으로 들어간 사람, 요거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렇게 되겠죠. 신선선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도교 사상에서 우리 신선 사상이잖아요. 신선, 노이불사, 선을 뭐라는 가 하면 노이불사,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노이불사라고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즉 나이 들어서 늙어도 불사 죽지 않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사람이 태어나서 뭐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교 사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참고로 요 선자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 우리 오른쪽에 요 글자에다가 요게 지금 하늘로 올라갈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뜻으로 시험시험 갈 착자를 붙이면 이게 옮길 천자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옮길 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령령자 보십시오. 신령자는 비우자 밑에 입구자. 신령자는 원래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다가 그 다음에는 또 보일시자를 밑에 쓰다가 나중에는 보일시자 대신에 무당무자를 요거 대신에 무당무자를 바꿔 썼거든요. 요 보일시자는 제사 상 모양입니다. 제단 모양. 제단 위에 제물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비우자가 들어있으니까 기우제,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위에 여기까지만 하면은 비 올 영자입니다. 비 내릴 영, 비가 내릴 영, 비가 내리도록 기다린다. 비 기다릴 영, 이렇게도 하고 있죠. 그게 비가 안 오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로 무당무자를 넣어가지고 대표로 이제 무당이 대신 기우제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제단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무당무자로 바꿔 쓴다. 소전체, 즉 진시황 때 정리한 그 소전체부터 이게 무당무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55강째 도사금수 화채설령이라는 내용으로 이 작자 제리가 벼슬 궁전으로 들어가서 멀리서부터 궁전반울, 우리 저번 시간에는 궁전반울 멀리서부터 봉 차례차례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궁전하고 누각과 관대마다 전부 그런 신선 그림, 신령 그림, 뭐 새나 짐승 그림 이런 게 그려져 있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